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이 흘렀는데, 지난주부터는 제가 5월 한 달에 끝내는 원샷 원먼스를 제가 오픈 강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여덟 번에 이제 한 달에 끝내야 되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쉽지 않죠. 특히 이제 2회차에 고비가 옵니다. 고비가 오는 게 교수학습 및 교육공학을 확 끝내줘야 되는데, 2회차에 약간 좀 늘어지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기도 해요.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게 이번 주에는 이제 기출문제 패턴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논술형 문제 그리고 그간에 출제됐었던 객관식 문제 중에서 이제 올해 이제 낚시를 해서 끌어올렸을 때 완전히 우리가 요번에 득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께 다뤄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제가 지지난주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이제 공개 오픈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중에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교육평가 파트에서 요 안정성을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안정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신뢰도 파트에서 매우 이제 중요한 신뢰도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간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검사, 재검사를 통해서 이 둘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정성의 추정 방법, 그래서 테스트, 리테스트 평가를 가지고 상관계수를 알아보는데 검사, 재검사의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아요. 짧으면 뭐예요? 학습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나온 점수가 무지하게 높을 수밖에 없고 검사 결과가 너무 길면은 자연적인 성숙에 의해서 매개변인들에 의해서 점수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한계를 노출하는 그리고 또 이 평가의 환경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안정성은 사실 신뢰도 파트에서 안정성, 동형성, 동질성 지난번에 동질성에서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그리고 수행평가 관련지어서 객관도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물어봤는데 상당히 뭡니까? 오답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제공해 드렸었던 유튜브 영상들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 교육평가 파트는 정리해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평가 파트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10중 8구.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혹시나 벗어난다고 치면 뭐예요? 에브리바디 폭망. 모두가 다 못 푸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그냥 평가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려고 하는 바를 충실히 그리고 오차 없이 재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이 중립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여기에 교육이 들어가요. 그러면 교육이 들어가면 다 뭐예요? 규범적이고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 그런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를 지향한다는 게 누구의 가치를?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의 개별화. 여기에 행복교육. 그러면 우리의 평가가 지향해야 하는 그런 평가들은 어떤 게 되겠죠? 당연히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해주는 이 진단평가 중요하고 수업 중에 갈 곳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성평가. 형성평가 교정적 피드백을 또 이제 줘야겠죠? 그리고 이게 변별에 있는 것보단 교육 목표에 누구나가 도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준거 지향 평가.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 이미 출제가 됐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요걸 보겠죠. 그리고 수업의 전 과정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전반적인 퍼포먼스, 변화를 봐야 돼. 대안적인 입장에서 무슨 평가? 수행 평가. 이러한 것들이 교육평가 씬에서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거의 다 출제가 됐죠. 올해 뭐가 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어떤 게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요거 출제 안 됐어요. 나머지 출제가 한 번 또는 두 번씩 다 출제가 됐어. 그런데 이러한 맥락적인 걸 놓고 정리를 하더라도 제가 평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부분들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 뭐 먼저 평가에 대한 시각이 중요해. 평가에 대한 시각,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과 관련지어서는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 검사에 대한 관점, 그리고 어떠한 교육관으로 평가를 바라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드러나는 평가. 평가는 뭐니 해도 일바가 뭐예요? 평가의 유형이에요. 어떠한 평가가 있다 살펴보고 그 평가를 얼마나 충실히 할 것이냐, 정확하게 할 것이냐, 이걸 따져보면 되거든요. 이 평가는요,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근데 가성비가 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틀린다? 타격이 매우 커요, 여러분 보면. 그리고 평가를 완벽하게 공략한다? 점수대가 다 뭡니까? 16점대 이상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서 점수를 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은근히 교육학 논술의 점수차를 결정짓는 그런 파트가 교육평가 파트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면 돼. 이 검사에 대한 관점이 또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가 얼마나 정확하게 재느냐, 이 측정관이라는. 그리고 평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강조하는 평가관. 그리고 오늘날 학습자의 자아 실현, 거기에 구인타당도를 강조하는 총평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사실 메저먼트 측정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양적 개념에서 신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이제 정확하게 제어해야 되니까 인간의 능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평가관 같은 경우는 학습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 속에서 학습자의 질적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양적 변화, 질적 변화, 교육 목표에 비추어서 학습자가 얼마만큼 개인차를 고려해서 도달해. 그걸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적, 질적 다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타당도 중에서 내용 타당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평가는 뭐니 해도 이제 질적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학습자 개별화된 자아 실현을 놓고 인지적인 부분이, 정의적인 부분이, 심동적인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하나가 구인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구인 타당도를 강조하는 파트고요. 교육관은 크게 보면 선발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이 선발적 교육관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죠? 능력주의잖아요. 교육사회학에서 기능이론과 갈등이론 중에 뭐예요? 그렇죠. 기능이론이죠. 그리고 또 발달적 교육관. 사실 이 선발적 교육관에서 발달적 교육관으로 교수학습 씬에서 그 패러다임을 누가 바꿔줬다 그랬어요? 캐롤이 바꿔줬어. 오늘 그 교수학습은 제가 접을게요. 오늘 평가만 얘기하니까. 어쨌든 선발적 교육관의 우리가 보면은 규준지향 평가, 그리고 발달적 교육관의 준거지향 평가, 대표하는 평가가 여기는 선발과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발과 발달적 교육관으로 나뉩니다. 여기 좀 기초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되는데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게 이제 평가 모형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평가 모형. 평가 모형은요, 기존의 명세적인 행동적인 수업 목표,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달했는지, 타일러를 중심으로 한 목표 중심의 평가 모형이 있어요. 이 목표 중심의 평가 모형에 따라 교육 행정도 그렇고, 우리의 전반적으로 교수학습 씬도 그렇고, 산업계 전반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이제 지배를 받아왔었던 거죠. 그래서 평가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어. 의사결정자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우린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CIPP라고 그래요.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설정됐던 목표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들에 주목해 특히 학습자의 만족이라든가 어떤 매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그것을 갖고 우리는 탈목표 평가 모형이라고 해요. 이 이외에 종합실상 모형이라든가 참여자 중심 모형, 스테이크 등이 등장을 하는데 이 교육평가 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적평가 모형이에요. 질적평가 모형은 다른 말로 우리가
전문가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사실 전문가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데 주관적인 개입이 너무 심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교수자의 평가 행위를 예술가의 행위로 놓고 교육적 감시관 그리고 여러분 교육 비평을 강조했어요. 우린 이미 배웠어. 뭡니까? 아이즈너의 질적 평가 모형, 그가 얘기한 참평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교육 과정에서도 물을 수 있지만 이 평가 모형 씬에서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모형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껏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평가 유형으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 평가 유형은요 엄청나게 다양해. 그런데 다양한데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준거를 가지고 볼 거냐 하나를 보면은 평가의 기준이 뭐냐를 갖고 하나 볼 수 있어요. 평가 기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이 평가가 상대적인 서열과 변별에 있어. 그럼 우리가 말 그대로 아까 이 선발적 교육관에 따른 규준, 지향, 평가가 있고요. 미리 설정되어 놓은 교육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어? 그리고 부적 편포를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평가죠. 그걸 갖고 우리가 준거, 지향,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학습자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했어. 따라서 결과를 떠나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면 상대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아도 우리가 높은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무슨 평가? 능력 참조 평가. 그리고 과거의 성취에 비해서 얼마만큼 발전해서 그 발전 향상도, 성장의 정도를 보는 성장 참조 평가.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하나 보고 또 하나는 수업의 진행을 갖고 봅니다. 수업의 진행을 갖고 보니까 수업 전에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해서 그것을 이제 처치해 주기 위해서 이 출발점 행동 같은 경우는 글레이저가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진단평가 그리고 수업 중에 근데 수업 중에 사실 실시하지만 수업 중에도 진단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는 있죠. 제 수업 시간에 이제 강조를 했으니까 지속적인 어떠한 그 결손이라든가 그 수업 방법과는 관계없는 학습자의 어떤 능력 부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수업 중에도 이제 진단평가는 실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나 단원의 마무리에 이제 실시하는 총괄평가. 이 역시도 뭐 준거지향, 규준지향 모두 이제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검사에 대한,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그 다음은 모형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건 뭐가 등장을 하겠습니까? 이제 문항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문항은 사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선택형 문항과 써서 답하는, 이거 고르는 문항과 써서 답하는 서답형 문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택형 문항은요, 우리가 다 선다형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무슨 문항이 있어요? OX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진위형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연결형의 문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다형의 문항이 있죠. 우리가 객관식 평가라고 얘기하면 다 무엇을 떠올립니까? 이 선다형의 문항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서답형의 문항은 단답형의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완성형의 문항이 있어요. 오늘날 수행평가에서도 강조하는 그런 파트는요, 바로 이 논술형의 문항이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서논술형 평가를 전반적으로 평가의 30% 이상을 꼭 내라고 했는데 서논술형 문항 중에서 서술형이 이제 없어요. 없앤 다음에 논술형 문항을 30% 이상 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논술형 문항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논술형 문항의 제작 지침이라든가 유의점이라든가 이런 건 이번에 2020 시험 들어가기 전에 꼭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문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플러스해갖고 정리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문항 양호도예요. 대체적으로 객관식 문항과 관련되어진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문항 통과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항이 얼마만큼 어렵고 쉬운지에 대한 난이도. 그리고 이 문항 자체가 상하위 집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사실 문제이긴 한데 그것을 갖고 어떻게 잘 가려내느냐 요걸 갖고 따져보는
변별도. 그 학습자가 얼마나 추측에 의해서 맞히고 있느냐? 추측도. 그리고 오답이 재구실을 하고 있느냐? 오답의 매력도. 이런 정도로 이제 따져보면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되는데 남은 부분 중에 또 하나 큰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죠. 검사의 양호도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지속적으로 출제가 또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유형과 검사의 양호도 부분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재려고 하는 바를 얼마나 충실하게 재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타당도 하면 내용 타당도가 1바예요. 그것을 이제 떠올리고 있는 거죠. 타당도에서 내용 타당도는 이미 출제가 됐어. 내용 타당도도 들여다보면은 하나가 교과 타당도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르친 바를 얼마나 충실하게 재고 있는 교수 타당도.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는지, 내가 수업 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이것을 충실히 다루고 있는지, 이건 뭐야? 표를 잘 뽑아본다면 이원 분류표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거 이외에 또 뭐가 있어요? 난다고 하면은 준거 관련의 타당도가 있겠지. 그럼 준거 관련도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면 하나가 공인 타당도. 공인 타당도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교사가 어떠한 검사지를 자작했다면 기존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받고 있는, 내가 영어 능력 검사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게 기존의 토익, 토플과 점수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다면 이게 참 좋은 이 타당도를 갖춘 이런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인 타당도, 미래 행동을 예언하고 예측하는 우리가 예언 타당도, 이런 정도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총평관에서 강조하는 구인 타당도가 있어요. 구인 타당도는 10중 8구 우리가 창의성의 예시를 많이 드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인간의 자아실현, 전인적인 발달과 관련돼서 인지적인 부분, 정의적인 부분, 심동적인 부분이 얼마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가 구인이 되잖아요. 그죠? 창의성이라는 어떠한 우리가 그 조작적인 정의에 의해서 하나의 그 형이 상학적인 개념이잖아. 그거 하나 내렸어.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유창성이라든가 독창성이라든가 융통성, 그리고 정교성, 민감성, 요런 하나하나의 구인들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개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인 타당도. 그리고 신뢰도 측면에서 작년에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스트, 리테스트로 알아보는 신뢰도의 안정성. 그리고 유사한 검사, 두 가지 형태의 검사로 이제 알아보는 동형성. 그리고 반분 신뢰도, 그리고 문학내적 합치도. 작년에 문학내적 합치도가 예시문을 딱 보면 문학내적 합치도만 쓰도록 이렇게 이제 거기서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문제가 쉬웠었지.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 반분, 그리고 내적 합치도. 문항 하나하나를 독립된 검사로 보고 그 동질성을 살펴보는 거죠. 이것에 또 플러스해서 우리가 객관도. 객관도는 수행평가 관련지어 갖고 제가 이거 매우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채점자 내 스스로 얼마나 균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어떤 문항별로 다 채점을 한다든가 이름을 가리고 한다든가 해서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채점자 간. 여러 사람이 채점해도 거의 동일한 그런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평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요. 채점자 간 어떤 훈련도 하고 하는 방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붙인다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뭐 이런 정도. 뭐 문항의 길이를 좀 문항수를 많이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그 난이도를 이제 적절하게 한다든가, 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충분하게 준다든가, 뭐 환경을 잘 조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대안적인 요 파트. 우리의 평가가 지향해야 할 바를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이 수행평가 이거 강조해야 되고, 이 진단평가 이게 다 6가지가 다 강조되는데 그 중에서 얘네 2개만 안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껏 우리가 출제됐었던 문제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냐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형성평가 이제 문제 냈어. 그 다음에 준거지향평가 문제 냈어. 그 다음에 형성평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준거지향평가에서 뭘 물어봐요? 이제 개인차를 물어봐. 여기서 개인차. 개인차가 뭐냐? 준거지향평가에서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학습자 저마다의 속도차 또는 정도의 차를 갖고 우리가 개인차라고 한단 말이야. 그것을 한 줄 써줄 수 있어야 돼. 그거 하나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 능력 참조, 성장 참조 요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 타당도 파트에서 이 내용 타당도를 물어봤어. 그리고 바로 작년에는 신뢰도 파트에서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물어봤어. 그러면 사실 올해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까라고 딱 봤을 때 이제 문제가 보이죠. 여러분 보면 여기서 안 났었던, 중요한데도 안 났었던 이 진단평가 상당히 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대안적 평가 중에서 이 중요한 수행평가, 이 수행평가만 하더라도 이 수행평가가 단독으로 날 수도 있고, 수행평가를 대표하는 포트폴리오 평가 날 수 있고, 수행평가가 유발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해주기 위해서 이 객관도를 어떻게 고려해주고 높여줄 것이냐, 그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평가 파트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범위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면은 100% 공략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이제 마이너스, 로스가 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 깊게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제 평가는 크게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검사관과 교육관이 있다. 근데 검사관은 3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신뢰도를 강조하는 측정관, 인간의 능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학습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평가관, 여기서 이제 판단이 들어가. 그래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중요하고, 내용 타당도를 강조하는 평가관. 그리고 이제 총평관이라고 얘기하는 오늘날 강조하는 인간의 자아실현, 그래서 구인타당도, 자아실현을 놓고 여러 가지 학교 학습이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지 그걸 따져보게 되겠죠. 그리고 교육관은 사실 이 자체에서가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선발적 교육관을 대표하는 우리가 이제 규준지향평가, 그리고 발달적 교육관을 대표하는 준거지향평가. 그리고 이 준거지향평가 교육 과정에서 제가 받았던 부분은 어디에서 받아요? 우리가 2009부터 나온 성취평가제. 성취평가제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단점. 그러니까 장점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창의 인성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평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알아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이 발달적 평가관과 이 준거지향 평가관이 문제에서 계속 다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평가 모형에서 보면 기존의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을 베이스로 깔고 새롭게 우리가 의사결정, 그리고 탈목표, 그리고 질적 평가 모형, 이렇게 연결지어서 공부해주면 이거 완벽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평가의 유형 파트, 지속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준거지향 평가, 능력 성장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 이제 진단 평가가 가장 핫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으로 와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원체 학교 현장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형 평가와 관련된 그 파트, 그리고 우리가 그 문항의 양호도, 이건 객관식 문항과 주로 관련되는데 기초적인 개념. 왜냐하면 교사가 요즘에 관찰 평가라든가 정의적 영역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항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을 가져야 돼.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문항의 양호도, 또는 이걸 갖고 우리가 문항 분석 파트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이 개념은 알아둬야겠다. 그리고 이제 검사의 양호도 크게 보면 타당도와 신뢰도로 나뉜다.
근데 타당도에서는 내용 타당도가 이제 출제가 됐지. 나머지 파트. 특히 제가 보기엔 우리가 총평관을 강조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구인 타당도의 개념은 그냥 구인 타당도 같은 경우는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구인 타당도를 이야기하고 한 줄 정도 쓸 수 있고 예시를 하나 들 수 있는 정도? 요거 출제될 확률이 없지 않고요. 신뢰도는 여러분 보면 이 동질성까지 났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이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안정성은 이 상당히 그 뭡니까 취약점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시간 간격에 따라 갖고 너무 짧으면 길면 그 정확하게 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 객관도 수행평가를 원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객관도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파트 채점자 의 객관도, 채점자 간 객관도.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부분을 벗어나서 이제 그 교육평가 파트가 시험 문제에 출제될 확률은 여러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제가 이것은 원샷 원먼스에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정리한 합백을 갖고 신박하게 여러분께 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여러분 올해 꼭 합격합시다. 여러분 화이팅!